야, 이 고아년아.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짐을 마당에 내던지고 결혼사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웨딩드레스를 보며 남편 놈은 내연녀와 히히덕거리기 바빴죠. 난장판 속에서 은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셨죠. 휴대폰 버튼 하나를 누르자 명품을 긁어대던 내연녀의 카드가 잘렸고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외제차는 견인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 며느리의 진짜 정체, 그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시댁.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를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수는 차디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은수의 옷가지와 구두가 쓰레기 더미처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가 은수의 얼굴이 담긴 결혼사진 액자를 구두 뒷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마당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금자는 품속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에이, 이 재수 없는 것들 싹 다 태워서 부정을 없애야지. 고아년 물건이 집구석에 있으면 집안 망조 들어. 박금자가 라이터를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화르르 타올랐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불길을 응시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남편 강진우가 보였습니다. 진우는 제 마누라 짐이 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응, 방금 도장 찍었어. 이제 그 지겨운 고아년이랑은 남남이야. 우리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진우가 내연녀와 통화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 꼴을 본 박금자가 은수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야, 이년아. 너 같은 고아년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운을 쏙쏙 다 빼먹었어. 재수 없는 년. 박금자가 미리 준비한 바가지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은수의 짐 위로 팍팍 뿌려댔습니다.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알았어? 은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손길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해외 VVIP 전담 센터죠? 네, 고객님. 한은수 본부장님 맞으십니까?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한은수 맞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수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내 계좌와 연결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카드 결제를 막아주세요. 원짜리 하나 안 긁히게 다 차단하세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바로 정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그 찰나 강남의 어느 백화점 명품관 귀빈실에서 진우의 내연녀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이 카드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잘 썼단 말이에요. 점원이 쩔쩔매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방금 본인에 의해 분실 신고 및 결제 차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내연녀가 얼굴이 하얘져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카드 정지됐대.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빨리 해결해. 진우가 자빠질 듯이 어머니 박금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은수 그년이 카드를 싹 다 정지시켰대요. 박금자의 얼굴이 떡판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 고아년이 감히 누구 허락도 없이 반항을 해? 박금자가 은수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은수의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그 억센 박금자의 손목을 단번에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집안 식구들이 떵떵거리며 쓴 돈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간 거니까요. 이제 제 돈 없이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세요. 은수가 박금자의 손목을 획 밀쳐냈습니다. 박금자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으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자동차 리스 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박금자 씨 댁 맞습니까? 자동차 압류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종이 한 장을 박금자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동차 할부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당장 차 회수하겠습니다. 박금자가 종이를 낚아채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돈이 없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가전제품 렌털 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냉장고랑 세탁기, 안마의자 싹 다 가져가겠습니다. 돈 안 내면 못 쓰시는 겁니다. 그때 시댁에서 일하던 김 기사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조용히 업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차 가져가세요. 박금자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 기사, 너 미쳤어? 누구 마음대로 차 키를 줘? 김 기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월급이 3달째 밀렸습니다. 저 은수 아가씨, 아니, 은수 본부장님께 새로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박금자가 바들바들 떨며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한 움큼 끄집어냈습니다. 이거 봐. 여기 카드가 이렇게 많아. 이걸로 긁을 테니까 내 물건 건드리지 마. 직원이 기계에 카드를 댔습니다. 이건 한도 초과입니다. 박금자가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박금자가 지갑 속에 있는 카드를 마당에 다 쏟아붓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란 말이야.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결제 거부라는 차가운 소리뿐이었습니다. 박금자가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변개냐? 하늘이 무너졌나? 은수는 그 난리통 속에서 불타고 있는 사진 더미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행히 타지 않은 어머니의 유품, 낡은 펜던트를 찾아냈습니다. 은수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서 뒷좌석 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은수가 도도한 자태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본부장님, 회사 복귀 서류하고 회장님 해임한 자료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서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은수는 차 안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우아하게 쓸어 올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난한 고아 며느리 노릇하느라 참 힘들었네요. 이제 연기는 끝이에요. 차가 매끄럽게 출발했습니다. 은수는 휴대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온 시댁 식구들의 온갖 나쁜 짓거리가 담긴 자료들이 경찰과 언론사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뒤에서는 박금자가 아끼던 수입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있었습니다. 돈을 못 받은 나무 주인이 용역들을 불러 나무를 다 실어가 버린 것입니다. 내 나무, 내 금쪽 같은 나무, 이 도둑놈들아. 박금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은수 그년한테 전화해서 당장 돈 내놓으라고 할 테니까. 박금자가 진우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그년이 돈줄인 줄도 모르고 내쫓아? 이 멍청한 놈아. 은수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펜던트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작은 컴퓨터 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 은수가 다시 펜던트를 닫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은수가 돌아갈 곳, 거대한 H홀딩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은수는 휴대폰을 켜서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옥 끝, 이제부터 진짜 시작. 그리고 자기가 쓰던 최고급 블랙카드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회사 도착 10분 전입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인간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차례니까. 은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금자는 평소처럼 목에 힘을 빡 주고 호텔 조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도 남들 눈이 무서워 길을 쓰고 화장을 하고 나온 길입니다. 어머, 박금자 사모님, 어서 오세요. 직원이 굽신거리며 인사하자 박금자는 콧대를 높이며 창가 명당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싱싱한 연어로 가져와 봐요.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입맛이 없네. 직원이 정중히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비싼 연어 요리로 배를 든든히 채운 박금자가 입술을 닦으며 거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알죠? 내 등록된 카드로 해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계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결제가 안 된다고 뜨는데요? 박금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있나?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요. 직원이 몇 번을 더 긁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소란이 일자 지배인이 눈치를 채고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다른 카드 없으십니까? 박금자가 손을 벌벌 떨며 지갑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갑 속엔 어제 은수가 싹 다 정지시킨 플라스틱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전화를 좀. 지배인이 싸늘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사모님, 설마 하니 이 비싼 밥을 드시고 돈이 없어서 무전 취식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여기 보는 눈이 많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밥을 먹다 말고 힐끔거리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자의 얼굴이 대추처럼 시뻘개졌습니다.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H홀딩스 집안 사람이야. 지배인이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고 밥값을 못 내시겠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박금자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나다. 너 지금 당장 호텔로 돈 좀 보내라. 여기서 망신당해 죽겠다. 어머니, 지금 호텔 조식이 문제예요? 회사에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쳐서 난리가 났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금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 세무조사? 장부란 장부는 싹 다 압수당했어요. 법인 계좌도 다 압류돼서 이제 월급도 못 줄 판이라고요. 박금자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배인은 기다렸다는 듯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 손님 영업 방해되니까 당장 밖으로 모셔.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박금자의 양팔을 짐짝 들어 올리듯 잡았습니다. 이것 봐.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박금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젊은 사람들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깨 끌려가듯 호텔 밖으로 쫓겨난 박금자는 집에 갈 택시를 잡으려 길가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10원짜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박금자와 계모임을 하던 김 여사가 걸어왔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아니세요? 이 아침에 웬일로 길바닥에 그렇게 서 계셔? 박금자가 체면이고 뭐고 김 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잘 만났네. 나 지금 지갑을 두고 와서 그런데 택시비 10,000원만 좀 빌려주겠나? 김 여사가 박금자의 꼬락서니를 훑어보더니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나 어째.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봐요. 김 여사는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본 듯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결국 박금자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1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도착하니 웬 견인차가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타고 다니던 최고급 외제차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춰요. 그 차 우리 아들 차예요. 손대지 마. 견인 기사가 무심하게 서류를 툭 내밀었습니다. 리스 기간 끝났고요. 대금 미납으로 본사에서 회수 명령 떨어졌습니다. 비켜주세요. 박금자가 차 문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이 차 없으면 우리 아들 사장 노릇 어떻게 해? 절대 못 가져가. 기사가 박금자의 손을 가차없이 떼어냈습니다. 자꾸 방해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박금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차가 견인차에 실려 멀어져 갔습니다. 혼이 나간 박금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진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이 노란 게 무섭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짐 싸서 다 나갔어요. 밀린 월급 내놓으라고 회사 로비에서 데모하고 난리라고요. 박금자가 우라통이 터져 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사장이라는 놈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뭘 어째요? 은수 그년이 작정하고 구멍을 다 막아버린 건데 우리 지금 완전히 알거지 됐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우 씨, 여기 있었네? 진우가 겁에 질려 소파 뒤로 쥐새끼처럼 숨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저희 집입니다. 사채업자가 비죽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에 도박하다 날린 빚 기억나지? 마누라 한은수가 대신 갚아줬던 거. 그건 그때 다 끝난 일 아닙니까? 사채업자가 진우의 턱목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한은수 씨가 그 채권을 우리한테 헐값에 넘겼거든. 이제부턴 우리한테 갚아야지. 박금자가 앞장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얼마면 돼? 우리가 곧 돈 들어올 때가 있어. 이자까지 쳐서 딱 3억입니다.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뭐? 3억? 사채업자가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경고했습니다. 딱 일주일 드립니다. 안 갚으면 사장님 예쁜 손가락 하나 정도는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깡패들이 나가자마자 박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사모님 소리 들었는데. 진우가 덜덜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안 되겠어요. 은수한테 전화해서 빌어봅시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면 마음 약해지지 않겠어요? 박금자가 진우의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절대 안 돼. 그 고아년한테 무릎 꿇고 비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의 전등이 탁 하고 나갔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안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뭐야? 왜 이래? 전기가 왜 나가? 진우가 허둥지둥 계량기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전기요금 밀려서 끊었대요. 고지서 보니까 수도도 곧 끊긴대요. 박금자가 부들부들 떨며 벽에 기댔습니다. 은수, 그 독한 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놓은 거야.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진우가 어둠 속에서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던 거예요. 밤이 되자 집안에는 촛불 하나만 덩그러니 켜졌습니다. 박금자는 흔들리는 불꽃 앞에 앉아 은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은수, 2년.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야. 벽에는 박금자의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뒤 오후 H홀딩스 본사 로비에 웬 미친 여자 같은 행색의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모님 소리 듣던 박금자였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이고 옷은 일주일은 입은 듯 때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저기요, 나 한 회장님 만나러 왔어. 당장 길 비켜. 키가 훤칠한 보안 요원들이 박금자를 딱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예약 없으시면 절대 못 들어가십니다. 돌아가세요. 박금자가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약? 야, 이 눈먼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금자야. 한 회장하고 30년 동안 형님 동생하며 지낸 사이라고. 당장 비키지 못해? 보안 요원이 인상을 쓰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로비에 소란 피우는 노숙자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당장 와서 치우세요. 검은 양복 입은 장정들이 달려오자 박금자가 발길질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손목을 잡아? 나 박금자라니까. 나 놓으란 말이야. 보안 요원들이 인정사정 없이 박금자를 바닥에 꽉 눌러 눕혔습니다. 사모님이고 뭐고 한 번만 더 소리 지르시면 바로 경찰에 넘깁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천장에 달린 커다란 전광판에 불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H홀딩스 새로운 전략기획본부장 한은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전광판 가득 은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귀티나는 옷차림에 당당한 미소까지 영락없는 재벌가 아가씨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 처박혀 있던 박금자가 눈을 비비며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저거 우리 집 며느리. 아니, 저 고한연 얼굴 아니야? 그 순간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팅 하고 열렸습니다. 은수가 수십 명의 수행원을 구름처럼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로비 바닥을 울렸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박금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급이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여긴 왜 오셨어요? 은수가 입술끝만 살짝 올리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박금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한 회장 딸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은수가 허리를 숙여 박금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눈치를 채셨네. 좀 많이 늦었지만요. 제가 한 회장의 하나뿐인 핏줄, 한은수예요. 박금자가 뒷목을 잡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호랑이를 키웠어. 박금자가 그대로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은수는 눈썹 하나 까닥 안 하고 보안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119 부르세요. 우리 회사 로비에서 재수없게 손님이 죽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며
구경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저분이 회장님 숨겨진 딸이었대. 세상에, 얼굴 좀 봐. 귀티가 아주 잘잘 흐르네. 은수는 우아하게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단숨에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은수는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한 회장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수야, 네가 어떻게... 은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한 회장 면상 앞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30년 전에 당신이 우리 엄마 버리고 그 천박한 박금자랑 짜고 재산 가로챈 증거예요. 한 회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걸 네가 어디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우리 엄마가 눈 감기 전에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당신 같은 인간 믿지 말라고. 한 회장이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은수야, 그게 오해가 좀 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은수가 차갑게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설명은 법정 가서 하세요. 이사회 과반수가 이미 내 편으로 돌아섰어요. 당신 회의만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갑니다. 한 회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애비 가슴에 칼을 꽂아. 은수는 비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애비? 돈 때문에 마누라 죽이고 자식 버린 인간이 애비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내일 이사회에서 뵙죠. 은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은수의 정체를 모르고 뒷담화를 까던 오대리가 서류를 들고 서 있다가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대리의 손에서 서류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아가씨. 은수가 오대리 옆을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대리님, 서류나 잘 챙기세요. 남의 인생에 참견할 시간 있으면요. 한편 병원에서 깨어난 박금자는 정신이 들자마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어머니, 어디세요?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박금자가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속았어. 완전히 그년한테 당했어. 은수가. 그 고아년이 한 회장 딸이란다. 처음부터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야. 진우 쪽에서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우야, 대답 좀 해봐. 사장님 소리 듣던 놈이 왜 벙어리가 됐어? 어머니, 저 지금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들어왔어요. 회사 돈 횡령했다고. 은수가 다 찔렀나 봐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박금자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끼익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노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금자 씨 맞지? 참 오랜만이네. 박금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노파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군데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노파가 휠체어를 끌고 다가와 박금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한은수 어머니 옆에서 약 수발 들던 간병인이야. 기억 안 나? 박금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약에다가 이상한 걸 탔지. 당신이 시켰잖아. 내 아들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박금자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당신 몰라. 당장 나가. 노파가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진실을 말하고 저승가려고 이미 경찰에 다 말했어. 당신이 시킨 짓들 전부 다. 노파가 박금자의 손을 획 뿌리치고는 휠체어를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박금자가 병실 바닥에 굴러떨어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돌아와. 돌아오라고.
그때 박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금자 씨, 잘 들으세요. 지금 한 회장이 당신 입 막으려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쳐넣으려고 준비 끝냈습니다. 사설 구급차 지금 병원 정문에 도착했어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박금자가 창밖을 보니 진짜로 시커먼 구급차가 병원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야. 박금자가 자기 팔에 꽂힌 링거를 이빨로 확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지만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도망치려고 문을 여는 순간 은수가 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한 회장이 보내준 구급차 타셔야죠. 은수가 박금자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회장의 도장이 쾅 찍힌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나를. 박금자가 이빨을 갈 때 은수가 박금자의 손바닥 위에 작은 열쇠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이거 한 회장이 숨겨둔 비밀 금고 열쇠예요. 거기 당신이랑 한 회장이 저지른 더러운 짓들 다 들어있거든요. 은수가 박금자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이 그토록 환장하던 그 돈으로 서로를 죽이세요. 그게 내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박금자가 열쇠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박금자의 눈에 지옥 같은 도끼가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H홀딩스 신규 사업 발표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회장이 번지르르하게 연설을 하던 중 박금자가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단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다들 속지 마세요. 이 한 회장이라는 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사기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행패야. 당장 끌어내. 박금자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끌어내 보시지. 30년 전에 당신이 조강지처 배신하고 어떻게 이 회사 가로챘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 이놈은 자기 마누라 재산을 홀랑 훔쳐서 회사를 키운 도둑놈이야. 기자들이 단상 앞까지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금자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공범입니다. 이놈이 시키는 대로 그 마누라 죽이는 거 내가 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입을 막겠다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해. 여기 보세요. 한 회장이 직접 서명한 입원 동의서입니다. 박금자가 종이를 카메라 앞에 들이밀자 한 회장은 발악하며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미리 손을 써둔 경호원들은 나무 석상처럼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주인도 몰라봐? 당장 저 입을 막으란 말이야.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첫 번째 부인을 정말 살해 공모했나요? 한 회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얼굴을 가린 채 허둥지둥 회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온 나라 뉴스는 이 소식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은수는 집무실에서 무표정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회장님 측에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이 3년 전 며느리 시절에 시댁회사의 핵심 기술을 몰래 빼돌렸다는 접속 기록을 검찰에 넘겼답니다. 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요.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며느리 노릇하느라 부엌대기처럼 살았는데 무슨 기술을 빼돌려요. 한 회장이 가짜 이메일과 장부를 완벽하게 조작해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오고 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구둣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한은수 본부장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무실 싹 다 뒤져.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서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은수의 얼굴에 대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한 본부장님, 시댁 등쳐먹은 스파이 맞습니까? 은수가 입술을 깨물며 차에 오르려는데 누군가 은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전남편 진우였습니다. 진우가 비열하게 웃으며 은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수야, 꼬락선이 좋다? 고한현이 감히 누굴 건드려. 내가 회장님한테 내 복수 계획 다 풀었어. 덕분에 내 빚도 다 탕감받았지. 은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숨겨둔 비밀 장부 위치도 내가 다 알려줬지. 넌 이제 끝이야. 감방에서 썩을 준비나 해. 은수는 차 안에서 도준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비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도준 검사님도 뇌물 먹었다고 지금 구속 수사 중이래요. 회장님이 손을 다 써버렸어요. 은수는 정신이 아득해진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도둑이라도 맞은 듯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서재로 달려갔지만 금고는 텅 비어 있고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내 엄마 물건. 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회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내 엄마가 죽을 때랑 똑같은 기분이 어떠냐? 너도 똑같이 비참하게 말라 죽게 해줄게. 경호원들이 은수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쳐맸습니다. 은수는 외곽의 한 외딴 저택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은수를 덮쳤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뭔가 오목볼목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은, 수, 아, 미, 안, 에. 30년 전 이곳에 갇혔던 어머니가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서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은수는 벽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건방졌어요. 내가 다 망쳤어. 그때 철문이 열리며 진우가 웨딩 잡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은수야, 나 다음 달에 재혼한다. 신부가 아주 빵빵한 집안 딸이야. 고한현인 너랑은 차원이 다르지. 이거 보고 축하해줘. 진우가 잡지를 은수의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는 낄낄거리며 문을 잠갔습니다. 은수는 짐승처럼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끝인가 봐. 그 순간 지하실 높은 곳에 달린 작은 창문을 통해 툭 하고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은수가 필사적으로 기어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열쇠 뭉치와 꼬깃꼬깃한 쪽지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은수의 눈에 다시 시퍼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은수를 건져 올린 건 뜻밖에도 낡은 밀짚 모자를 쓴 정원사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한 회장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은수 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셨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 지하실 높은 창틀에 매달려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내 목소리 들리요?
정신 차려야 하오. 은수가 짐승처럼 기어가 창살 아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은혜를 입은 늙은이요. 곧 벽이 열릴 테니 놀라지 마시오. 노인이 미리 손을 써둔 대로 지하실 구석 낡은 벽돌더미 사이에서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니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노인이 그 좁은 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자, 여길 꽉 잡으시오.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와야 하오. 은수는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정원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좁고 축축한 굴을 간신히 기어 나오자 밖은 쥐죽은 듯 고요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정원사 노인이 자기 겉옷을 벗어 은수의 떨리는 어깨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저기 차가 기다리고 있소. 한시가 급하니 어서 몸을 피하시오. 은수가 흙먼지 투성이가 된 노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노인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야 갚는 것뿐이요. 어서 가시오. 은수가 올라탄 차는 어둠을 뚫고 깊은 산속 외딴 사찰로 향했습니다. 사찰 마당에 도착하니 보름달 아래 눈부시게 우아한 여인 하나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지만 대갓집 마님처럼 기품이 넘쳤습니다. 네가 바로 은수구나? 은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인이 천천히 다가와 은수의 흑투성이 얼굴을 안타까운 듯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안여사라고 부른단다. 내 어머니와는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눴던 단짝 친구였지. 안여사가 은수의 비참한 꼴을 훑어보더니 따끔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원수를 갚으려는 애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쓰겠어? 적을 이기려면 적보다 100배는 더 독하고 강해져야 하는 법이야. 안여사는 은수의 팔목을 꽉 잡고 절 안쪽 깊숙한 밀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금고를 열어 누렇게 빛이 바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내게 맡겨둔 유언장이란다. 그리고 이건 안여사가 묵직한 통장 하나를 은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H홀딩스 지분 15%다. 내 어머니가 내 몫으로 몰래 빼돌려둔 마지막 생명줄이지. 통장을 펼쳐든 은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이걸 다. 그래. 내 엄마는 네가 다시 돌아올 날을 믿고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라.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가련한 눈물이 아니라 시퍼런 돈의 힘이란다. 다음 날부터 은수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여사는 은수 앞에 복잡한 계약서 뭉치를 확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기 기업 인수 계약서가 있다.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이 어디 있는지 10분 안에 찾아내. 못 찾으면 오늘 밥은 없다. 은수는 눈을 부릅뜨고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기요. 이 글자 하나가 이상해요. 우리 지분을 야금야금 뺏어가려는 독소 조항이에요. 안여사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는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구박받던 고아 며느리의 그늘은 사라지고 눈빛에 서슬퍼런 도끼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검찰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온 도준이 단숨에 사찰로 달려왔습니다. 마당에서 안여사와 대화하던 은수를 본 도준이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은수 씨. 은수가 맨발로 달려가 도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준은 은수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습니다.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은수가 도준의 가슴팍에 얼굴목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도준 씨. 나 때문에 당신 앞길까지 다 막히고. 도준이 은수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 인간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게요. 일주일 뒤 은수는 완벽하게 딴 사람으로 변장했습니다. 얼굴에 매력적인 점 하나를 찍고 머리를 짧고 세련되게 자른 뒤 지적인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에는 고아 며느리 은수는 없고 냉철한 투자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제이한이라고 불러주세요. 안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완벽하구나. 한 회장 그 여우 같은 놈도 제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를 거다. 도준이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박 여사가 당했던 사고는 명백히 한 회장이 사주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은수는 그 영상을 차갑게 응시하며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한 회장의 숨통을 하나씩 끊어놓을 차례예요. 은수는 사찰 지하에 마련된 비밀 작전실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모니터 속에는 한 회장의 돈줄과 측근들의 동선이 낱낱이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의 오른팔 김 비서가 진우를 몰래 만납니다. 둘이 회사를 가로채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은수의 입술이 비죽 올라갔습니다. 도둑놈들끼리 서로 물어뜯게 만들어야죠. 은수는 익명으로 김 비서에게 진우가 뒤통수를 치려 한다는 가짜 증거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김 비서가 진우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잘 돌아가네요. 서로 의심하다가 자멸하게 만들 거예요. 안 여사가 향긋한 차를 따라주며 조언했습니다. 잘한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라. 냉정함을 잃는 순간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법이니까. 그날 밤 은수는 어머니의 펜던트 속에서 나온 작은 칩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파일 목록을 훑어내려가던 은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안, 사? 어머니의 비밀 문서 속에 가장 믿었던 조력자, 안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도준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습니까? 은수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엄마 죽기 전 기록에 안 여사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은수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끝자락에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 후 은수는 과거의 초라한 며느리 모습을 싹 지우고 세련된 정장에 안경을 쓴 해외 투자자 제이한이 되어 H홀딩스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은수를 안내했습니다. 제이한 대표님, 회장님께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실 문이 열리자 한 회장이 버선발로 마중 나오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제이한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수가 우아하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회장님. 한 회장은 은수를 눈앞에 두고도 제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해외에서 아주 큰 손으로 소문이 자자하시더군요.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가 차갑고 도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H홀딩스가 요즘 자금난으로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한 회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얼마나 투자해 주실 생각인가요?
은수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쓱 꺼내 밀었습니다. 현금으로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소리에 한 회장의 손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500억이나요? 정말 대단한 금액입니다. 은수가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신 제 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어요. 투자자로서 내 소중한 돈이 새나가는 건 못 보거든요. 한 회장이 침을 꼴깍 삼키며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뭐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경영권 일부를 담보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강진우 씨, 그 무능한 양반을 당장 경영 일선에서 손 떼게 하세요. 한 회장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우리 진우를 왜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은수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투자판에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실력 없는 사람은 내 회사의 암덩어리일 뿐이에요. 싫으시면 이 계약 없던 일로 하죠. 한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눈앞에 돈 500억에 눈이 멀어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진우 녀석은 당장 내쫓겠습니다. 은수는 계약서를 챙겨 나오며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손으로 당신 아들을 쳤네. 이제 시작이야. 한편 회사에서 쫓겨나 갈 곳 없어진 진우는 허름한 술집에서 나발을 불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여기 술 한 병 더 가져와. 진우가 취해 비틀거릴 때 옆 테이블에 있던 험상궂은 남자가 다가와 진우의 멱살을 확 낚아챘습니다. 야, 강진우. 너 때문에 우리 회사 공중분해된 거 알아?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나 이거 안 놓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장이야, 사장. 남자의 주먹이 진우의 얼굴에 냅다 꽂혔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진우가 바닥을 굴렀고 경찰이 출동해 결국 진우는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옆칸의 남자가 스윽 다가왔습니다. 형씨, 강진우 씨 맞지? 한은수 씨가 안부 전해달라던데? 진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 은수가? 그년이 여길 어떻게 알고? 남자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진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놈이 그동안 저지른 죄 여기서 다 자백해. 안 그러면 여기서 시체로 나가는 수가 있어. 진우는 벌벌 떨며 구석으로 파고들었지만 남자의 서슬퍼런 눈빛에 결국 하나둘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수는 박금자가 누워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은수가 거액의 수표를 내밀자 병원장은 굽실거리며 박금자를 최고급 일반 병실로 옮기고 정성껏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박금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모님, 정신이 드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은수가 걸어 들어오자 박금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르르 떨었습니다. 너. 은수 너 인연. 은수가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박금자에게 휴대폰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한 회장이 어머니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똑똑히 보세요. 영상 속에는 한 회장이 부하에게 박금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치워버려라고 지시하는 추악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금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어떻게 지를 도왔는데. 은수가 박금자에게 다가가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세요? 그럼 한 회장이 숨겨둔 이중 장부 암호를 대세요. 그래야 어머니도 살고 저놈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박금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빨을 갈며 말했습니다. 암호는 당신 엄마 생일이야. 그놈이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 자기만 아는 숫자로 그걸 썼더구나. 은수는 도준과 함께 그 암호를 풀었고 드디어 한 회장이 그동안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시커먼 뇌물 리스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 명단 하나면 한 회장은 끝이에요. 한편 한 회장의 오른팔 김 비서가 은수의 정체를 의심해 뒷조사를 시작했지만 은수가 미리 뿌려둔 가짜 정보에 속아 제의한 대표는 깨끗한 투자자입니다라고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안심한 한 회장이 방심한 사이 은수는 H홀딩스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여 일주일 만에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 회장이 노발대발하며 은수를 불렀습니다. 제2한 대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주식을 왜 마음대로 사들여요? 은수가 차를 마시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당연하죠. 회장님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다 적혀 있던 내용인데요. 한 회장이 제풀에 지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이한,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은수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남기고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안 여사가 은수를 기다리며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은수야. 이제 가짜 가면을 벗고 진짜 한은수로 돌아갈 시간이다. 은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뇌내었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 주주총회 당일 아침, 은수는 고운 푸른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옷이었습니다. 은수는 거울 앞에 서서 그동안 정체를 숨기려 붙였던 얼굴의 점과 가발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도끼 서린 눈빛의 투자자가 아닌 기품 넘치고 당당한 진짜 한은수가 서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도준이 은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은수 씨? 은수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끝낼 때가 됐어요. H홀딩스 본사 로비에 은수가 나타나자 로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은수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저분 죽었다던 한은수 본부장님 아니야?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거나 말거나 은수는 또각 하이힐 소리를 로비 가득 울리며 주주총회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한 회장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싱글벙글 웃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올해도 우리 H홀딩스는 저 한 회장의 지도 아래. 그때 은수가 맨 앞줄 대주주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은수와 마주치는 순간 연설이 뚝 끊겼습니다. 한 회장의 손에서 마이크가 쾅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은수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투자자 제이한이야? 아니야. 저 얼굴 좀 봐. 회장 딸 한은수잖아. 은수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석들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홀딩스 최대 주주 한은수입니다. 총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단상 위의 한 회장을 노려보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저기 서 있는 한 회장이 숨겨온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한 회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총회장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금자를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영원히 입 못 열게 조용히 보내버리라고. 주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을 죽이려 들다니. 세상에 저놈 순 살인마 아니야? 당황한 한 회장이 단상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벌컥 열리며 도준이 수사관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한 회장, 당신을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자 한 회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전현이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라고. 하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십 장의 증거 서류를 주주들 앞에 뿌렸습니다. 한 회장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주들은 한 회장에게 침을 뱉고 서류 뭉치를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장 끌어내. 사기꾼 놈. 한 회장이 개 끌려가듯 전시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은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회장을 뽑아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H홀딩스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모든 직원의 고용을 책임지고 투명한 경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은수는 그 자리에서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주가는 실시간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은수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 회장의 지저분한 물건들을 싹 쓸어버리고 어머니와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자리를 찾았어. 해냈어.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금자 씨가 도착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박금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약속한 아파트 줄 거지? 은수는 대답 대신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금자가 눈을 번쩍이며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주소가 어디야? 강남인가? 최고급 아파트 맞지? 은수가 적어준 주소를 본 박금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굳었습니다. 여기는 네가 그동안 처박혀 살던 그 낡은 빌라 아니냐? 은수가 소름 끼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고아녀는 이런 데가 딱이라며 던져주셨던 그 집이죠. 가구 하나까지 제가 당했던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뒀어요. 평생 거기서 사시면서 속죄하세요. 박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를 돌려나갔지만 복도에는 그녀의 처량한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박금자가 빌라 문을 열자 벽마다 누런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고아년 쓸모없는 것 당장 나가서 죽어라. 모두 박금자가 은수에게 했던 독설들이었습니다. 박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길거리를 헤매던 전남편 진우는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은수의 취임 소식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회장 자리에 앉은 은수를 보자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복덩이를 제 발로 찼구나. 내가 미쳤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진우를 벌레 보듯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복수를 마친 은수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회장 명패를 묘비 앞에 놓고 은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이 뒤에서 은수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은수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우리 행복해질 수 있겠죠? 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해요. 일주일 뒤 은수에게는 전 세계 기업들의 협력 제안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정원사 할아버지를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안 여사도 든든한 조력자로 곁에 두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훌륭하게 자라주셨습니다. 정원사 할아버지의 말에 은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수의 책상 위로 시뻘건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은수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은수의 어머니가 아닌 안 여사와 한 회장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옆을 조심해.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엔 시커먼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은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톱만한 작은 컴퓨터 칩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칩을 컴퓨터에 꽂자 지직거리며 낡은 동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 은수의 어머니가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훤칠한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태호. 은수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상 속 태호는 안 여사의 아들이자 은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태호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꽉 잡자 어머니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없어도 우리 은수, 네가 꼭 좀 잘 부탁한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은수는 넋이 나간 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태호가 우리 엄마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비서가 급히 달려와 조사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은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호한 여사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한 회장의 친아들로 판명됨. 은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안 여사가 우리 엄마 원수인 한 회장의 아들을 데려다 키웠단 말이야? 30년 동안이나? 배신감에 몸을 떨던 은수는 곧장 안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 여사님, 당장 설명하세요. 태호가 한 회장 자식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립니까? 안 여사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서늘한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사찰로 오너라. 은수는 단숨에 사찰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안 여사가 은수를 보며 차를 따랐습니다. 은수는 찻잔을 내팽개치듯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정말 한 회장 아들입니까? 왜 숨겼어요? 우리 엄마 친구라면서요. 안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빛을 싹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내 엄마를 생각해서 널 도왔지. 하지만 내 아들 태호가 한 회장의 핏줄이라는 걸 알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구나. 태호를 회장 자리에 앉히면 이 H홀딩스는 통째로 내 것이 되지 않겠니? 은수는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나를 이용해서 한 회장을 치고 그 자리를 뺏으려 했던 거야? 엄마 친구라는 탈을 쓰고 나를 사냥개로 부린 거냐고. 안 여사가 비죽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수야, 사업은 눈물 젖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이 어딨겠니? 내일 주주총회에서 내 회장직 회의만을 올릴 거다. 이미 주주들은 내 돈으로 다 포섭해뒀지. 안 여사가 손뼉을 치자 시커먼 경호원들이 나타나 은수를 에워쌌습니다. 은수는 필사적으로 사찰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준 씨, 큰일 났어요. 안 여사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도준의 짧은 비명과 함께 둔탁하게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준 씨? 도준 씨 대답해봐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은수는 미친 사람처럼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빨리. 도준 씨한테 가야 해요.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도준은 참혹했습니다. 온몸에 하얀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아주 작정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더군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맞대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 씨, 나 때문에 당신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어제의 친구였던 태호가 회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고집 그만 피우고 나랑 결혼해. 그럼 내 지분은 지켜줄게. 너 제정신이야? 친구를 배신하고 이제는 거래를 하자고? 태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안 그러면 너 한 푼도 없이 쫓겨나. 우리 어머니 무서운 거 알잖아. 주주총회 열리면 넌 바로 끝이야. 태호가 나가버리자 은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감옥에 갇힌 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안 여사 약점이 뭐예요? 당신은 알 거 아냐. 한 회장은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은수에게 주소 하나를 불러주었습니다. 안 여사 비밀 금고가 거기 있을 거다. 거기 가면 그 여자를 한 방에 보낼 증거가 있지. 적에 적은 동지라더니 참 꼴 좋다. 은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을 나가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며 한 회장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안 여사랑 내가 이미 손을 잡은 줄도 모르고 지옥 불길로 뛰어드는구나. 은수는 으스스한 낡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안 여사가 미리 파놓은 화염의 함정이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순식간에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은수는 기침을 하며 계단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불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폐 속으로 뜨거운 연기가 들어오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엄마, 도준 씨, 나 여기서 끝인가요? 은수는 가까스로 건물 밖으로 기어나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앵앵거리는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은수의 눈앞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은수가 병원 침대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다가와 은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자기 눈을 가리켰습니다. 내 눈. 눈이 왜 이래요? 앞이 안 보여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손전등을 비추며 대답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시력이 잠시 나빠진 거예요. 곧 회복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은수는 희뿌연 천장을 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기분 나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나다, 이년아. 내 전남편 강진우. 진우가 침대 옆에 버티고 서서 비죽거렸습니다. 은수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진우는 대답 대신 은수의 하얀 손등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아, 꼴 좋다 하는 수. 고한연이 회장 노릇하더니 결국 이 꼴이냐? 안 여사님이 내일 주주총회 열어서
너 아주 씨를 말려버린대. 넌 이제 끝장이라고. 진우는 비명 지르는 은수를 비웃으며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은수는 짓밟힌 손을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절대로. 밤이 깊어지자 은수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한 곳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사두었던 폐쇄된 옛 저택이었습니다. 은수는 벽을 더듬고 기어가며 지하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일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USB를 노트북에 꽂자 안 여사가 태호와 공모해 은수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그날의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호야, 한은수 엄마를 치워버려야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 한 회장 그놈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안 여사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은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은수는 곧장 감옥에 있는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었죠? 안 여사가 당신을 살인마로 만들고 자기 아들을 회장 앉히려고 당신을 철저히 이용했다고요. 전화기 너머 한 회장의 숨소리가 짐승처럼 거칠어졌습니다. 그 여우 같은 년이 감히 나를 속여? 내 아들을 뺏어가서 나를 죽이려 해? 아버님, 아들 태호. 그놈이 지금 안 여사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어요. 안 여사 비자금 계좌 아버님 힘으로 당장 묶어버릴 수 있죠? 걱정 마라.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년 돈줄 하나 못 끊을 줄 아냐? 당장 피눈물 흘리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안 여사는 은행으로부터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은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제이한, 내 눈이. 은수가 까만 선글라스를 멋지게 벗어던졌습니다. 기적처럼 회복됐죠. 당신들 파멸하는 꼴 똑똑히 보라고 하늘이 도와주셨나 봐요. 은수는 뒤따라 들어온 태호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확 던졌습니다. 태호, 너 똑똑히 봐. 넌 네가 증오하던 한 회장의 친아들이야. 넌 내 친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내 엄마를 죽이려 했던 여자 밑에서 사냥개 노릇을 한 거다고. 태호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더니 안 여사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나를 복수의 도구로 키운 거야? 안 여사가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너를 회장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야. 다 너를 위해서였다고. 거짓말. 당신은 그냥 괴물이야. 그 순간 은수가 미리 신고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수가 전송한 살인 공모 증거 파일이 결정타였습니다. 안 여사 그리고 태호 씨 살인 공모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여사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며 은수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수가 차갑게 비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가르침 덕분에 당신을 잡았네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은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깨어난 도준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안 여사와 한 회장은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 싸워댔습니다. 다 내년이 시킨 짓이잖아.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인간아. 판사가 방망이를 3번 두드리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다며 발악하던 전남편 진우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은수 앞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도준이 커다란 우산을 들고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도준의 품에 안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준 씨, 이제 정말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도준이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은수 씨. 이제 우리 남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행복해집시다. 비 내리는 법정 마당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드디어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H홀딩스는 은수의 정직한 경영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고 은수는 이제 당당한 회장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은수의 책상 위엔 더 이상 도끼 어린 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이 담긴 재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영란재단 개소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가실까요? 은수는 어머니의 성함을 딴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은수를 반긴 건 한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리자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수는 아이를 포근히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너희도 할 수 있어. 선생님도 외로운 고아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은수의 진심 어린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희망의 별이 떴습니다. 개소식을 마친 은수는 조용히 어느 시골 마을의 허름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창 너머로 굽은 허리를 숙이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는 박금자가 보였습니다. 한때 아나무인이던 그 사모님은 온데간데였고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초라한 식모 노파만 남았습니다. TV에서 은수의 선행 뉴스가 나오자 박금자는 고무장갑을 낀 채 멍하니 화면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수는 그 뒷모습에 복수심 대신 깊은 연민의 한숨을 내뱉고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은수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은수는 무료 급식소로 향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헝클어진 머리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자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은수를 알아보자마자 손을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그릇에 따뜻한 국물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진우는 구석에 앉아 국물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넘겼습니다. 은수는 그를 힐끗 보고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타버린 재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숨을 거둔 한 회장의 장례식은 조문객 하나 없이 썰렁했습니다. 은수는 영정 앞에 서서 절도하지 않은 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늘에서 우리 엄마 만나면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한 회장의 유골은 이름 모를 산자락에 뿌려져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안 여사 역시 교도소에서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써보냈지만 은수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죽어서도 살아서도 그들의 용서는 은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은수의 곁에는 변치 않는 소나무 같은 도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호텔 대신 은수가 자란 고아원 마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뿌려주는 꽃가루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은수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한강변을 거닐며 도준이 묻자 은수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만 하면서요.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미래만 보면서 살고 싶어요. 몇 달 뒤 은수는 백화점에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신발을 골랐습니다.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은수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준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에 앉은 은수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따뜻한 바람이 은수의 뺨을 간지럽히며 지나갔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은수에게 드디어 시들지 않는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은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얻은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된 사랑을 만났으며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되었죠. 박금자와 진우, 한 회장과 안 여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증오를 품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을 잊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영란재단을 통해 은수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누군가의 출신이나 과거가 아닌 그 사람의 가치와 노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은수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